너희는 그거 잠깐 좀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간단한 내용은 굳이 이런 문제 풀이를 할 필요가 없지, 그치? 그래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평행선에서의 뭐 품질 그거 하고 그다음에 복잡한 문제 유형 정도만 풀어주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오늘 할 거는요, 평행선의 성질인데요. 평행선의 성질인데, 그거 하기 전에 동의각이나 역각이나 책에서는 아마 얘기 안 하고 있을 텐데 동측내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합시다. 첫 번째, 동의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같을 동의 위치 위에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각, 같은 위치 관계에 있는 각, 이런 뜻이에요. 봐봐요. 우리 지금 이게 지금 평행한 데서만 성립하는 건 아니야. 이거는 그냥 평행한 거 상관없이 위치 관계를 따지는데, 같은 위치 관계에 있는 각, 엇갈린 위치 관계에 있는 각, 같은 방향에 있는 안쪽 각이라는 뜻이야, 동측내각은. 그래서 동위각이라고 하는 거는 봐봐,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만나면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이, 얘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죠. 그렇죠. 얘는 우측에 위에 있어. 얘는 좌측에 아래에 있어. 얘는 우측에 아래에 있어. 두 개의 직선이 만나면 이런 위치, 그러니까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요. 여기에 있는 각을 생각할 때 얘는 이거의 위쪽에, 이거의 무슨 점?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쪽, 오른쪽이라는 뜻이야. 그렇죠? 맞죠? 위쪽, 오른쪽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위쪽, 오른쪽도 있을까? 어디에? 여기에 있겠죠? 여기도 위쪽에 오른쪽이야. 아, 같은 위치 관계에 존재하는 애가 여기에도 존재하네. 요거와 동위각, 같은 위치 관계에 있는 각은 밑에서는 이 각이네.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의 위치 관계니까 얘는 왼쪽에 위쪽이니까 왼쪽에 위쪽이니까 요거겠네. 그러면은 얘는 오른쪽이 아래쪽이니까 오른쪽이 아래쪽이니까 여기겠네.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왼쪽에 아래쪽이니까 왼쪽에 아래쪽에 여기겠네. 이런 식으로 동의각의 관계, 얘랑 얘는 무슨 관계? 동의각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각이 왜 동의각인지 이해 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의각을 찾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어지간하면 직관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 근데 직관적으로 안 찾아지는 경우가 이럴 때. 뒤에서 이 문제 풀어봤어요? 아직 안 풀어봤죠? 봐봐요. 요거에 대한 동의각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기서도 생길 거고 여기에서 생길 건데 복잡해 보여. 그치? 그러니까 뭐 요거 관계는 좀 그렇다 쳐도 요거 관계는 높이에 따라 좀 헷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요 직선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놨다고 쳐봐. 그러면은 위치 여기가 어때요? 이거니까 어디, 여기가 뭐야? 요거의 동의각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여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조금 찾기 애매한 것들은 그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이제 나중에 문제 나오면 다시 정확하게 설명하고, 동의각이라고 하는 건 뭐야? 같은
무슨 관계? 위치 관계에 있는 각을 동위각이라고 한다. 그럼 두 번째, 억각이라. 억각이라. 반대의 위치, 그러니까 엇갈린 각의 위치에 관계 있는 각이라고 하지만 그냥 반대의 위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반대. 근데 어디에서만 생겨? 이거의 아래쪽과 이거의 아래쪽에서만 생겨. 네. 밖에 있는 애들의 반대 위치 관계에 있는 애들은 억각이라고 부르지 않아. 그쵸? 네. 그래서 얘가 위치 관계가 어때요? 이거의 아래쪽, 이거의 오른쪽. 그 오른쪽, 아래야. 그럼 반대를 찾으려면 왼쪽, 위를 찾아야겠죠? 네. 그럼 얘의 왼쪽에 위쪽인 거니까 유각이야. 네. 얘가. 네. 그러면 유각에 대한 억각은요? 오른쪽 위. 얘가 왼쪽 아래니까 오른쪽 위를 찾으면 되죠? 어디야? 여기야. 그래서 억각은 이렇게 찾는 것도 좋긴 하지만 억각은 대체로 보면 이렇게 Z자를 그려보면 요각과 요각, 또 Z자를 그려보면 요각과 요각과 같이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와 같이 좀 복잡해 보이는 경우는 어떻게 이런 위치관계를 갖고 따지는 것도 괜찮겠죠. 다만 어때? 이 바깥쪽에 있는 애는 찾지 않는다고. 예를 들면 얘는 오른쪽 위잖아요. 그럼 뭘 찾아? 왼쪽 아래를 찾으면 왼쪽 아래 찾으니까 여기인데 얘와 얘는 억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억각의 위치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쪽에서만 요것과 요것과 요것 같이 두 쌍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억각을 찾을 때는 무슨 모양을 찾아? Z자 모양의 두 각으로 찾습니다. 찾는 방법이에요. 정의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억각입니다. 세 번째는요, 동층 매각이에요. 아마 책에 동층 매각이라고 있니 혹시? 내용이? 동층 매각. 동층 매각이라는 말이 없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문제 풀 때 문제 풀 때 많이 활용을 해요. 동층 내각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방향에 있는 안쪽 각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요것과 같이 디귿자 모양으로 보이는 요 각의 두 각의 관계를 동층, 같은 방향에 있는 안쪽 각이라는 뜻을 동층 내각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태에서 잘 요거를 찾지 않고 얘와 얘가 평행할 때 동층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그 말을 해. 네. 알겠죠? 요거는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기억해 둡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의각 어떻게 찾는지, 억각 어떻게 찾는지, 동층 내각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평행선에서의 동의각, 억각, 동층 내각이에요. 자, 평행선에서는 두 직선이 평행한 L과 M일 때, 이렇게 한 직선이 지나가고 있을 때, 두 직선이 L과 M이 평행하다고 한다면 동층 매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여기가 60도면 어디도 60도요? 여기도 60도요. 거꾸로 얘와 얘가 평행한지 몰라. 하지만 동층 매각의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거 평행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두 개를 서로 반대로 얘기해도 성립한다는 뜻이야. 다시 우리가 동의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크기가 같은 게 아니야. 억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크기가 같은 게 아니야. 어느 때? 평행할 때. 두 직선이 평행한데 나머지 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동의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억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억각의 크기가 같은 이유는 뭐예요? 동의각의 크기가 같은 상황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억각이잖아 얘가. 그치?
근데 얘랑 원래 같기 때문에 얘랑도 같은 거야. 네. 그쵸?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하면 그때 만들어지는 동의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억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되겠죠? 거꾸로 두 직선이 평행한지 아닌지 몰라. 근데 동의각의 크기 비교했더니 크게 같아. 억각의 크기 비교했더니 크게 같아. 아, 그럼 뭐다? 평행하다 두 직선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꾸로. 네. 또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경우는 두 직선이 평행하면 동측 내각의 합은 항상 180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얘를 여기에 놓으면 요거하고 요거의 합은 180도잖아요. 그쵸? 그럼 어때요? 동측 내각의 합은 항상 180도입니다. 언제일 때? 평행할 때. 두 직선이 평행하면 동측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이면 두 직선은 평행합니다.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말로 하는 것을 너도 똑같이 외워야 돼. 그 문제 풀 때, 두 직선이 평행하니까 동측 내각 크기가 같네. 거꾸로 동측 내각 크기가 같으니까 두 직선은 평행하네. 억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두 직선은 평행하네. 또는 두 직선이 평행하니까 억각 크기가 같네. 또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두 직선은 평행하네. 두 직선이 평행하니까 동측 내각의 합은 180도네. 라고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된다고요. 알겠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서는.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문제를 다 풀어갔죠. 네,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241번에 있었네. 억각 동의각 찾는 거. 아까 생각좀 그래가지고 어떻게 찾냐고 선생님 물어봤잖아. 네. 그쵸? 그거 한 문제 풀어줄까요? 241번? 아직 안 풀어봤지? 예. 풀어볼래? 집에 가서? 풀어보고 선생님한테 다음 시간에 잘 모르겠으면 풀어달라고 할래? 네. 네, 그렇게 합시다. 네, 유형 1번, 2번, 3번 뭐 다 설명할게? 없죠? 뒤에 어려운 유형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유형 4 문제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하나 풀었어. 풀었어요. 괜찮아요? 네. 풀만해요? 네, 넘어갑니다. 그러면. 유형 5번은요? 어때요? 이것도. 괜찮아요? 네. 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를 거기에 더 추가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유형 6번, 257번 어때요? 괜찮아. 네, 괜찮아. 괜찮아요? 네. 거기에 보면 260번을 풀어줄 건 아닌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정도만 좀 얘기를 할게요. 260번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고 삼각형이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 X입니다. 뭐 DAB가 DAB 요각이 BAC의 2배입니다 했어. 그럼 여기를 A로 놓으면 여기는 2A가 되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FCB 요각은 BCA 요각의 2배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B로 놓으면 여기는 2B가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놓고 나면요, 요각의 크기, 각 A, C, F의 크기는 3B야. 그치? 이거에 대한 억각은요, Z자 그리면 어디야? 여기야. 여기가 3B야. 맞아요? 그러면은 3A 더하기 3B가 몇 도? 180도. 이런 식으로 각의 배수를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3A 더하기 3B 180에서 뭐 요 삼각형 안에 내각의 합이 180도인데 A 더하기 B가 얼마입니다 찾았으니까 요건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는 거야. 네. 이해가죠? 네, 이렇게 해서 풀면 돼. 유형 7번 어때? 이거 응? 이거 괜찮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꺾여 있는 문제의 기본은 항상 L과 M을 평행하도록 이렇게 보조선 그려놓고 육각과 육각, 육각과 육각 억각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육각과 육각의 합을 갑니다 하는 건데 지금 나오는 문제들은 어떻게 이렇게 꺾이는 문제니까 몇 번 그어야 돼? 2번 그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네. 이해가죠? 네. 뭐 복잡해봐야 이런 문제들이에요. 뒤로 넘어가서 유형 8번은 어때요? 어? 좀 어려워. 해줄까요? 네. 유형 8의 266번입니다.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됐고 그래서 x값을 구하라고 했죠? 당연히 L과 M은 평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봅니다. 여기에서 요것도 지금 꺾인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조선을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요. 어디가 30도요? 여기가 30도가 돼요. 억각이 역각. 그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도 꺾였으니까 여기에다 보조선을 이렇게 긋고 나면요 이렇게 했을 때 요각의 크기에 대한 억각은 요각이란 말이죠. 근데 요각 중에 1부는 45도고 1부는 30도가 막곡지각으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애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30도야. 그러면 요각의 크기와 요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가 몇 도로 확인돼요? 75도로 확인되는 거야. 그럼 요각의 크기는 어떻게 해요? 125에서 얼마? 75를 빼는 거니까 몇 도? 50도로 이렇게 찾아지고 여기와 여기가 무슨 관계? 억각 관계. 근데 어떻게 그었어? 평행하게 그었어. 따라서 x는 몇 도? 50도.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네가 지금 한 번 보는 걸로 이거를 다 이해 못했어. 네가 직접 그려보고 이렇게 찾아가 보고 이렇게 따지면 안 되나 저렇게 따지면 안 되나 하고 바꿔봐야 한 8, 90% 이해가 가는 거야. 네. 그래야 다른 문제 풀 때도 그거 네가 바꿔서 이리저리 생각했던 거 응용해서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비슷하게 하는데 아마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게 이게 뭐 가계의 각기 각시 이렇게 주어졌을 때가 좀 어렵게 느낄 거예요. 네. 또. 그리고 괜찮아. 응? 그 유형 구도 괜찮아. 유형 구도요? 네. 유형판은 전체가 다 이런 문제인데 아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거 참고를 해가지고 쭉 다 풀어보고 안 되는 것도 다 풀어줄게요.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세요. 또 269번. 네. 270번? 270번? 유형 풀었어요. 풀었어요. 괜찮아요? 네. 네. 종이 접는 문제들도 종이 접는 문제의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었다 칩시다. 그럼 종이 접는 문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윗변과 아랫변이 평행하다는 게 전제 조건이고, 두 번째는요, 접기 전의 각과 접은 후의 각의 크기가 같아요. 접기 전의 각과 접은 후의 각이 크기가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네. 알겠죠?
그러면 뭐 이런 거 다 끝났네.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보고 유형은 다 끝났고요. 작도하는 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줄게. 다음 과정. 오늘 작도를 살짝 나가야 돼서 그래요. 다음에 왔을 때 그 작도와 합동이 분량이 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작도 내용만 설명할 겁니다. 작도 내용만. 자, 작도라고 하는 거는 뭘 작도라고 하냐면 눈금 없는 자하고 컴퍼스 알죠? 컴퍼스만 가지고 특정한 각을 옮기거나 길이를 옮기거나 하는 것을 작도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도하는 방법에는 뭐 선분 AB의 길이를 이런 직선 AB에다 옮겨보세요 라고 만약에 이 길이 그대로 옮기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컴퍼스로 이렇게 체크하면 이런 식으로 자국이 날 거 아니야. 딱 찍고 이렇게 그으면 그렇죠? 그 체크한 요거 바뀌지 않은 상태로 여기 점 C를 잡고 이렇게 똑같이 그으면 이것도 원의 부분이죠. 그쵸? 네. 이것도 원의 부분인데 이 길이가 어때? 그대로 옮겨온 거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여기 직선 L과의 요걸 중심으로 해서 직선 L과의 교점 Q가 나오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도록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체크, 2번 옮겨. 그리고 교점 찾아. 같은 길이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같은 크기의 각을 옮기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각이 있다 치자. 그럼 이 각을 여기에다가 같은 크기의 각을 여기 만약에 A라고 치면 같은 크기의 각을 옮기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컴퍼스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원을 그려요. 이렇게 구분원을 그립니다. 당연히 안 움직여야겠지. 그쵸? 이게 1번이에요. 그거 그대로 들어서 여기 시작점으로부터 컴퍼스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 또는 요 길이는 원의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아. 요거 잡았던 거. 그치? 여기 2번이에요. 다음 여기 교점 보이죠? 교점으로부터 어디 교점? 저쪽에서 만났던 또 다른 각의 변 거기에 만났던 여기를 이렇게 체크를 해요. 이렇게 표시가 나겠죠? 이렇게 표시하면 이거 딱 체크된 그 길이 그대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어떻겠어? 같겠죠? 여기 세 번째. 그래서 그때 생긴 교점과 맨 처음에 원점을 어떻게 해요? 각의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도 뭐가 돼요? 각 A가 돼요. 만약에 여기가 60도였다면 여기도 60도예요. 같은 크기의 각을 옮기는 거야. 다시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와서 긋고 그 다음에 이거 체크한 만큼 똑같이 여기 기준으로 체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해가지고 그으면 돼. 왜 이거 선생님이 해주냐면 작도 순서 외워야 되는 거야. 작도 순서를 외워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느라 좀 후딱후딱 지나가는 부분을 영상을 다시 보면서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보고 컴퍼스를 직접 그려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야. 너 지금 이거 학교에서 조금 있으면 배우는 내용이잖아. 그쵸?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작도하는 거 되게 많긴 한데요. 몇 가지만 할 거예요. 세 번째, 수선의 작도입니다. 이건 책이 없어요. 수선의 작도.
자, 어떤 직선 L이 있고요. 직선 위에 있지 않은 다른 점 P가 여기 있는데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긋는 무엇을 찾아? 수선을 찾으세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콤파스로 이거를 요 길이보다 그러니까 직선 L과 무조건 L보다 거리가 더 멀도록 넓이를 잡고 콤파스로 이렇게 부분원을 그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분원이 그려지겠죠. 네. 그때 뭐가 생겨요? 교점 두 개가 생깁니다. 해놓고 두 길이의 중점보다 조금 더 길게 잡고 부분원을 또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 길이와 동일하게 반대쪽에서도 또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교점이 생기죠. 네. 뭐를 어떻게 해요? 쭉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통과하겠죠. 직각이면서 그러니까 점 P로부터 직선 L에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이 이렇게 긋게 되는 거예요. 네.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부분원을 긋고 교점 잡고 이쪽으로부터 절반 넘는 것을 부분원을 그리고 그 길이 그대로 반대쪽에서 또 부분원을 그려서 만들어지는 교점 두 개를 쭉 연결시키면 직선 L에 대한 수선이에요. 되겠죠? 네. 이거는 점 P가 직선 L 위에 있지 않는 경우, 근데 만약에 직선 L 위에 있는 점 P로부터 뭘 그려? 수선을 그리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부분원을 반원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려요. 이런 식으로 반원이 그려지겠죠. 그럼 교점 뭐 생겨? 여기 생기죠. 그렇죠? 여기 역시나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또 이쪽에서 또 이렇게 이 교점 두 개 생기죠? 쭉 연결하면 수선이 그려집니다. 되겠죠?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지. 학교에서 할 때 이런 내용을 해줄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 영상 보면 다시 나오니까 그거 참고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직선에 대한 수선을 긋는 거고요. 4번 3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 거를 생각해 봅시다. 자, 3분 AB가 있어요. 여기 수직 이등분선을 긋습니다. 자, 점 A로부터 절반보다 넘게 해가지고 부분원을 이렇게 그어요. 요거랑 똑같이 반대쪽에서 또 똑같이 부분원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럼 교점 몇 개 생겨요? 두 개 생기죠? 요거 두 개를 쭉 연결시키면 여기가 수직이면서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도록 수직 이등분선이 그려져요. 왜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에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인데 이 반지름과 이 반지름으로 아까 우리 어떻게 잡았어? 같도록 잡았잖아.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두 변의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에서 반대편 밑변에다 수선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합니다. 예요. 자, 너 이 내용 뭐 뒤에 나오나 이게? 뒤에 나오나? 수직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얘기? 어쨌든 그렇습니다. 되죠? 네. 그 성분의 수직 이등분선에 대한 얘기. 다섯 번째. 요거까지만 합시다. 네. 요거만 하나만 더 합시다. 평행선의 작도요. 평행선의 작도. 없어요? 뒤에. 오히려 49페이지 301번으로 보면 돼요. 49페이지 301번. 삼각형의 작도는
오늘 안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너 문제 풀라고 하고서 풀어보고 와서 설명해 줄 거야. 네. 평행선의 작도는요. 우리 아까 뭐 배웠어? 평행선의 성질.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 그쵸? 그럼 만약에 이 직선과 점 P를 통과하는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작도해 보세요. 평행선을 작도해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첫 번째, 이 점을 통과하도록 뭐를 그려? 선을 하나 그립니다. 그럼 뭐가 생겼어요? 각이 생겼죠? 네. 이 각을 여기에다가 같은 크기의 각을 옮기도록 작도를 할 거예요. 네. 동의가. 그 각을 옮기는 거니까 아까 어떻게 했어? 여기에서 이렇게 체크했죠? 컴파스로 이렇게. 그거하고 동일하게 점 P를 중심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이 거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의 거리를 체크해요. 이렇게 한번.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거를 이렇게 체크하지 말고 밑으로 체크합시다. 여기에서 이 거리를 체크합시다. 이걸 중심으로 이 거리를 체크할게요. 3번. 동일하게 여기 교점 생겼잖아요. 네. 여기에서 밑으로 이렇게 똑같이 거리를 체크해요. 여기 4번. 여기 교점 생겼네요. 그러면 이렇게 옮기면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도록 각을 옮긴 거잖아. 네. 그쵸? 그럼 이 직선은 어때요?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직선이 평행하겠네요. 그 평행한 직선을 작도한 거야. 네. 평행선의 작도. 만약에 이거를 억각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억각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이거 긋는 건 동일하고요. 좀 밑에다 잡읍시다. 동일하고요. 이렇게 한 것처럼 똑같이 이번에는 이렇게 잡은 거를 이번에는 밑으로 이렇게 잡읍시다.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서 요거 체크하는 거 이렇게 한 것과 동일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체크합니다. 뭐 생겼어요? 점 생겼죠? 점 생겼죠? 이렇게 연결하면 요각과 요각은 무슨 각관계에 있어요? Z자니까 억각관계에 있죠. 네. 그래서 같은 크기의 각을 옮겼기 때문에 직선 L과 직선 M은 평행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가 아까 어떤 성분에 뭘 구했어요? 수직이 등분선을 작도했으니까 몇 도는 작도할 수 있는 거야? 90도는 작도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90도는 작도했으니까 이번에는 90도의 3등분선 다른 3등분선은 구할 수 없지만 90도의 3등분선은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느냐? 봐봐요. 먼저 이렇게 크게 4분원을 이렇게 그리도록 컴파스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때 만들어지는 교점에서 이 길이와 같도록 똑같이 잡고 이렇게 거꾸로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그려요. 또 똑같이 여기 생긴 교점을 잡고 거꾸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연결한 것과 이렇게 연결한 게 이것도 반지름, 이것도 반지름, 이것도 반지름이죠. 네.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의 합내각이 몇 도? 60도. 180도에 3을 나누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60도 작도했어요. 그럼 여기가 90도였으니까 여기 몇 도겠어? 30도겠죠? 네. 여기 교점 생긴 얘랑 이렇게 연결시키면 여기서도 정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네. 여기 몇 도? 60도. 그럼 여기 몇 도? 30도. 그러면은 여기가 30도, 여기가 30도니까 여기 중간에 각도 30도. 그래서 각의 상등분선과 정삼각형의 작도를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해 갔어요? 이해 안 갔겠죠? 영상 다시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내용 설명은 이거 하고요.
그 유형풀이는 다음 시간에 삼각형의 작도까지 마저 설명하고 유형풀이까지 같이 하되 다음 시간 왔을 때 너 뭐 해야 돼? 요거 작도 A 단계를 다 풀어야 돼요. 오늘 한 것처럼. 네. 지금 이제 거기 유형 문제 안 푼 거하고 그런 것들 풀면서 중간중간 모르겠는 거 질문하면 됩니다.